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70살이죠. 평생 약국을 운영하다가 5년 전에 은퇴했어요. 지금은 남편 만호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만호의 아침을 차리는 게 제 일과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밥상을 차렸는데 만호는 신문만 보고 있더군요. 마주 앉아 밥을 먹지만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여보, 날씨가 좋네요. 제가 말을 걸어봤지만 만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4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제는 말이 필요 없나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여자로 불렸을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아직도 여자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호는 식사 후 거실로 가서 바둑 프로그램을 틀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죠. 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오후에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제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20살 때 찍은 흑백 사진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눈빛도 생기가 넘쳤고 미소도 환했습니다. 지금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나이가 든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음까지 늙어버린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저녁에 만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역시나 대화가 없었어요. 만호는 밥만 먹고 다시 텔레비전 앞으로 갔습니다. 여보, 우리 산책이라도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곤해. 내일 해. 하지만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항상 피곤하다고 하니까요.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만호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어요. 4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공허할 수 있다니.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잘 키웠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무엇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그때의 저는 꿈도 많고 희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약국 운영하고 애 키우면서 그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나는 늘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아니었어요. 박영자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주 동네에서 경로잔치가 열렸어요. 마을회관 앞마당에 천막이 쳐져 있고 여러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바쁘다며 안 갔지만 저는 혼자 나갔어요. 여러 부스를 구경하다가 작은 사진 부스가 눈에 띄었어요.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추억 만들어 드립니다. 사진사가 친절하게 손짓하며 저를 불렀어요. 가까이 가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혹시 박영자 씨? 그분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최도훈? 맞아요. 역시 영자 씨네요. 도훈이라니.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졸업 후 연락이 끊겼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사진관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도훈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별로 안 변했네요. 무슨 소리예요? 완전히 할머니가 됐는걸요. 아니에요. 눈빛은 예전 그대로예요. 도훈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이런 칭찬을 듣다니 어색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 무료예요.
괜찮아요. 그냥 추억 삼아서요. 도훈이 카메라를 들고 제 앞에 섰어요. 어색하게 서 있는데 도훈이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으세요. 억지로 웃지 마시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도훈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또 그런 말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봤나 싶었습니다. 사진을 인화해 주겠다며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도훈 생각이 났어요. 그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오늘 동네 행사 다녀왔어요. 그래? 만호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밤에 또 젊은 시절 사진을 봤어요. 그때 저를 보는 도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아직도 그때처럼 아름답다는 듯이 봐주더군요. 며칠 후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진 인화됐어요. 가져다 드릴까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사진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호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훈이 들어왔어요. 손에 사진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도훈이 사진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네요. 영자 씨가 원래 예쁘니까요. 또 그런 말을 하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과찬이에요. 진심이에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영자 씨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도훈의 고백에 놀랐어요. 정말요? 네, 말 못했지만 항상 좋아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훈은 10년 전에 아내를 병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지내기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적응됐어요. 자식은 없으세요? 없어요. 아내가 아이를 못 가져서요. 도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영자 씨는 어떻게 지내요? 저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분은 잘 지내시고 네,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만호는 건강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훈이 준 사진을 계속 봤어요. 사진 속의 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도훈의 눈을 통해 본 저였죠. 집에 와서 사진을 서랍에 소중히 넣어뒀어요. 만호가 볼까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다는 말이요. 나도 그때 도훈을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죠. 여자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도훈과 결혼했다면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만호가 동창회에 간다고 했어요. 1박 2일로 지방에 간다더군요. 처음에는 귀찮아했는데 친구들이 계속 연락해서 결국 가기로 했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래, 혼자 잘 있어? 만호가 떠나고 나니 집이 정말 조용했어요.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저녁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니 왠지 외로워졌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영자 씨 혼자 계시길래 반찬 좀 가져왔어요.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더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우연히 남편분이 짐 싸는 거 봤거든요. 고마워요. 들어올래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괜찮을까요? 네, 차라도 한잔 하세요. 도훈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인 거였어요. 차를 끓여서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빗소리가 운치 있게 들렸습니다. 영자 씨 집 참 아늑하네요. 좁지만 그럭저럭 살만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던 도훈이 물었어요. 가족 사진이에요? 네, 딸이랑 찍은 거예요. 따님이 있으시구나. 네, 은행 다녀요. 도훈이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이거 봐도 돼요? 그럼요. 함께 사진첩을 펼쳐봤습니다. 제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영자 씨 정말 예뻤네요. 옛날 사진이에요. 지금도 예뻐요. 도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창시절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어느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도훈이 일어서려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있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도훈이 다시 앉았어요.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영자 씨, 네, 사실 제가 이번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영자 씨 때문이에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학창 시절부터 영자 씨를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도훈 씨, 결혼하고 아내와 살면서도 가끔 영자 씨 생각이 났어요.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요. 도훈의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그때 도훈 씨를 좋아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50년이 지난 지금, 그때 하지 못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무엇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도훈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결혼한 여자고 만호가 있으니까요. 도훈 씨, 저는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제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도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만호는 한 번도 이렇게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어요. 저도 도훈 씨가 좋아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영자 씨, 도훈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훈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영자 씨, 괜찮을까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도훈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이도 세월도 다 잊은 채 그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키스는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도훈이 천천히 물러났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영자 씨, 사랑해요. 저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창문 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있나 봐요. 바람 소리 아닐까요?
하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혹시 누가 봤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훈 씨, 이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늦었네요. 도훈이 일어섰어요. 문 앞까지 배웅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또 연락할게요. 도훈이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방금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70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입술을 만져봤어요. 아직도 도운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걸까?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도운 생각과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다음 날 만호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왔어요?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끝났어? 만호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렇구나. 밥 먹을래요? 응, 배고파. 밥을 차리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만호가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만호가 물었어요. 어제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요. 혼자서? 네, 심심했겠네. 괜찮았어요. 만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식사 후 만호는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제 고마웠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바로 답장할 수 없었어요. 만호가 혹시라도 볼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천천히 해요. 며칠 후 동네에서 도훈을 우연히 만났어요. 만호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훈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누구야? 만호가 물었어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래? 반갑습니다. 만호와 도훈이 악수를 나눴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진관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언제 한번 가족 사진 찍어야겠네. 그러세요. 언제든 오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너무 불안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만호가 뭔가 눈치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딸 은지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지. 은지가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엄마,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딸의 눈은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요? 화장도 예전보다 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기분 전환으로 좀 꾸며봤어. 은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은지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아빠랑은 어떠세요? 뭐가? 사이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지. 평범하다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글쎄, 나쁘지는 않아. 엄마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행복하지. 정말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행복한가? 저는 행복했나요? 은지가 떠나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만호와의 생활이 행복한가? 솔직히 말하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훈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은지가 다시 집에 왔을 때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은지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도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분 누구세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어디서 났어? 엄마 휴대폰에서 봤어요. 은지야. 엄마, 혹시 다른 남자 있으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은지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말씀하세요. 눈물이 났어요.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중학교 동창이야. 그래서요? 최근에 다시 만났어.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바람 피우시는 거예요? 바람이라기보다는 그럼 뭐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빠는 어떡하고요? 은지야, 엄마도 아직 여자로 살고 싶어. 뭐라고요? 45년을 아빠와 살았지만 한 번도 여자로 대접받은 적이 없어.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훈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여자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단다. 은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은지가 물었어요.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야.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괜찮아요. 뭐가?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은지야.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딸의 말에 더욱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은지야.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빠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 알겠어. 은지와 화해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딸은 이해해주니까요. 그 후로 도훈과 더 자주 만났어요. 물론 조심스럽게 몰래 만났습니다. 만호가 바둑 두러 나간 사이에 도훈의 사진관에 가곤 했어요.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자 씨, 이거 봐요. 도훈이 벽에 사진 2장을 나란히 걸어놨어요. 하나는 제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찍은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왜 이걸 걸어놨어요? 둘 다 아름답거든요. 젊을 때도 예뻤지만 지금도 예뻐요. 도훈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두 사진을 나란히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가 더 행복해 보였어요. 도훈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여자로 봐줘서요. 당연한 거예요. 영자 씨는 여자니까요. 우리는 손을 잡고 사진을 바라봤어요. 5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 둘 다 도훈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평생 영자 씨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혼한 몸인데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니까요. 도훈의 말이 맞았어요. 과거나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벅찼어요. 70살에 이런 사랑을 할 줄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만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변함없는 일상이었죠. 다녀왔어요. 응, 만호의 대답은 여전히 무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저에게는 도훈이 있으니까요. 방에 들어가서 도훈이 찍어준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의 제 미소가 정말 환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저도 사랑해요. 생애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것 같았어요. 만호에게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70살 박영자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제 인생의 전성기였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합니다. 도움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진관 벽에 걸린 제 두 사진처럼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의 저도 기대되었어요. 도움과 함께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